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뭐 어떤 재밌는 이야기냐? 지금부터 말씀을 올릴게요. 일단 오늘 영상은 한국 원자력 학회 리포트를 참고를 했습니다. 소형 혁신 원자로 기술조사 보고서라고 작년 5월에 나왔던 리포트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참고해서 영상을 제작했으니까 그거는 네,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이야기냐? 이거예요. 일단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건데 요즘 굉장히 핫하죠. 두산중공업입니다. 뭐 차트가 요런 차트가 세상에나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한미 정상회담의 네 최종 수혜는 원자력 이 친구들입니다. 미친듯이 올랐어요. 근데 일단 이야기를 이어가면 제가 그 몇 년간 이런 그림을 못 봤거든요. 이거 보이시나요? 굉장히 재밌는데 월요일이었죠. 지금 수요일 새벽이니까 월요일날 이걸 단봉이라 그래요. 보통 시가가 이제 저가로 시작을 해서 이제 고가가 종가로 마감이 되는데 이게 끝이 꼬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날 내내 말아 올렸던 거예요. 이 분봉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죠. 이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가 이렇게나 셌던 거예요. 계속 말아 올렸던 거야. 계속 쉬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단봉이 출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야 요게 요날 사람들이 이 종목을 정말 좋아했구나, 매수 심리가 너무 세서 고가가 종가로 마감이 될 동안 끝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내내 말아 올리기만 했구나. 그러면 보통 이 심리가 세이브 됐다가 다음날 좀 분출이 되니까 꼬리가 달릴지언정 다음날은 조금 상승할 여력이 높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보통인데, 다음날 또 거짓말처럼 어제 마이너스 20%를 찍습니다. 요게 시가가 고가로 시작해서 완벽한 역단봉이죠. 저가가 종가로 마감이 됐어요. 이렇게까지 꽂아버립니다. 이런 저세상 차트를 최근에 본 기억이 없는데 단봉에 역단봉이 나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차트가 나왔어요. 분명히 어떤 그만큼 핫하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한전산업은 또 세상에 같은 원전인데 한 녀석은 마이너스 20% 찍는데 한 녀석은 연속 상한가를 칩니다. 어우 맙소사. 요즘 이 섹터가 정말 그만큼 난리죠. 한전산업이 또 상한가를 치게 되고, 자 우리 한국전력은 좀 역시나 태평하죠. 평안함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전 5%는 상한가죠. 한전 치고는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원자력 설계하는 친구들 한전 기술은 또 올랐다가 많이 빠졌어요. 이게 봉이 작아 보이지만 5%, 8%, 마이너스 7% 이럽니다. 한전 KPS도 원자력 설계 말고 이제 유지보수 이쪽 담당하는 회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설비랑 유지보수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얘도 똑같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지금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핫한 테마는 확실하고 어떤 이슈들이 있을 건데, 얘네가 왜 이렇게 올랐냐, 왜 이렇게까지 올라서 이렇게 많이 빠질 동안 변동성이 큰 구간까지 왜 오게 됐느냐, 그 숨겨진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니 원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니 원자로, 조그만 소형 원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 키워드가 요즘에 핫해요. 그래서 미니 원전을 좀 들어보셨다면 트렌드에 좀 강하신 걸로. 자, 근데 이게 뭐냐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미니 원전이라고도 하고 나트륨 원전이라고도 해요. 근데 요게 이 원전을 사용을 하면 핵 폐기물이 95% 줄고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이 된답니다. 빌 게이츠가 콕 집어서 나는 얘를 애정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요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냐면, 아이언맨에 나왔던 그 아크 리액터 기억나시나요? 요 가슴에 딱 있었던 거. 네, 이제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크 리액터,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그 파란색 그 가슴에 달렸던 그게 영화에서 이야기하기로 엄청난 에너지원이다. 이게 수명도 엄청 거의 뭐 반영구적이고 뭔가 자가적으로 계속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에너지원이다 라고 저는 영화를 봤거든요, 어벤져스를.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요거에 조금 그 하위 호환형 현실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용어를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건데요. 뭐 제가 두 가지 용어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SMR이라는 용어가 하나가 있고 SFR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SMR은 소형 모듈 원자로의 줄임말이고요. 말 그대로 그냥 원자로가 작다, 미니 원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FR은 앞에 S가 소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소듐 냉각 고속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소듐 냉각 고속 원자로 로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SMR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셨죠? 그냥 작은 원자로예요. SFR이 뭐냐? 소듐이 뭐냐? 소듐이 액체 나트륨을 말합니다. 일단 근데 이 소듐이 좀 핫할 거예요. 근데 왜 핫하냐? SFR 개통도를 보면요, 여기 그게 나와있어요. 냉각제의 보통 원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원전에는 냉각제로 물을 썼거든요. 근데 소듐이라는 액체 나트륨 있잖아요. 그걸 냉각제로 쓴 게 SFR입니다. 그럼 이 소듐 냉각 고속 원자로는 어떤 장점이 있냐? 냉각제가 소듐이다 보면 그런 장점이 있어요. 중성자가 이제 원전 막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팅팅팅팅 튀면서. 근데 냉각제로 물을 쓰면 이게 팅팅팅 튀면서 요게 속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소듐을 쓰게 되면 얘네가 발전을 해도 팅팅팅 해도 속도가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고속 중성자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라늄 뭐 235, 우라늄 238, 플루토늄 뭐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라늄 235가 굉장히 레어한 우라늄이고, 우라늄 238이 그냥 좀 흔한 우라늄이고, 뭐 핵 폐기물로 우리가 에너지 다 발전하고 쓰고 남은 핵 폐기물로 플루토늄이 있고, 뭐 이런 식인데, 기존의 원전에서는 우라늄 235만 쓸 수 있었다고 해요. 냉각제가 물이었을 케이스는. 근데 이거 소듐을 쓰게 되니까 우라늄 238도 쓸 수 있고 세상에나 플루토늄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핵 원료로.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좀 혁신이 딱 일어나는 거죠. 잠깐만, 이상하다 말이. 잠깐, 플루토늄이 원래 원전 다 쓰고 난 핵 폐기물이잖아. 원료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연료를 다 사용을 한 폐기물이잖아. 잠깐만, 이거를 연료로 다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굉장히 혁신적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핵 폐기물도 95% 주는데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크리액터의 하이호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SMR이랑 SFR 요 개념들을 좀 합쳐서 미니 원전이라고 다들 부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까지 이제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대단한 기술이죠.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전 강국이잖아요. 과거에는 엄청나게 더 강국이었고, 이제 어떤 이야기가 감춰져 있냐면, 지금에서야 우리가 이 미니 원전이라는 이야기가 핫하게 들려오고 키워드가 들려오고 시장에서 반응을 하잖아요. 막 두산중공업도 와 오르고. 근데 이걸 세상에 우리나라가 10년 전에 이미 했었다고 합니다. 거의 선두주자로. 그래서 SMR이라는 이 소형 미니 원전에 우리나라가 정말 일찌감치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기술을 다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잘 밟아 나가다가 그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저희가 탈원전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많이 좀 이렇게 침체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아까운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이라고 불리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런 SK하이닉스, 대한민국 하면 반도체, 뭐 요런 딱 키워드가 성립이 될 정도로 시장을 장악을 해나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정책적으로 좀 받쳐줬으면, 이게 정말 대한민국 하면 반도체라는 그 테마도 가져가고 원전이라는 테마도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전 세계를 호령하고 이렇게 확 쥐어잡을 수 있는 정말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다시 생각해도 너무 아쉬운 거죠. 너무 큰 걸 놓쳤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옛날부터 이 미니 원전을 빌 게이츠랑 미국이랑 이렇게 기술을 계속 협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7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탈원전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확 사그라들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쪽은 계속해서 진행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야 미니 원전이 떠들썩한 게, 빌 게이츠는 이렇게 봤었던 거예요. 이 미니 원전이 신재생 에너지급으로 봐야 된다. 지구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는 야 잠깐만, 뭐가 어쨌든 그냥 원전이잖아, 원전은 나쁜 거야, 그니까 탈원전 하자, 뭐 요렇게 들어갔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최근에는 어느 구간까지 왔냐면,
빌 게이츠가 미니 원전 관련돼서 원전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테라파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렌 버핏도 이쪽에 눈길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워렌 버핏이 들고 있는 회사가 퍼시픽코프라는 원전 회사가 있습니다. 얘네 두 개가 지금 콜라보를 해요. 그렇게 해서 원전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구하겠다. 신재생 에너지, 미니 원전으로, 그 많은 이제 에너지 양을 다 충당을 하겠다.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거다. 이렇게까지 최근에 올해 이야기가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해도 너무 아쉽죠. 우리나라가 빌 게이츠보다, 워렌 버핏보다 더 선두에, 미국보다 선두에 쓸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와서 이제 소형 원자로 미니 원전 개발 현황을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지금은 이제 경쟁자도 너무 많아요. 개발하는 곳들도 많고. 그래서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미니 원전에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가 그 끈을 놓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오늘처럼 굉장한 선견지명이 있었지만 한 템포 쉬고 다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시장에서 두산중공업이나 뭐 한전기술, 한전산업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핫할 만큼 아직도 기술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좀 개발하고 있는 걸 보면은 개발자들이 한 5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원자력연구원께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서 스마트100이라고 이러한 원자로를 하나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소형 미니 원전입니다. 그 다음에 상장사죠. 굉장히 핫한 한전기술에서도 반디라고 하는 그 라인의 소형 원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이스트에서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과기원, 유니스트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자로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보면 크기가 정말 작아요. 일단 카이스트에서 나온 MMR 개념들을 보면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정도인데 원전이 이렇게 작죠. 기술이 좀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우라노스, 요거는 정말 심플하죠. 정말 작죠. 그래서 요것도 이 정도로 나와 있고, 자, 상장사입니다. 한전기술에서 가지고 있는 반디, 요건 해양 부유식 이제 미니 원전인데, 요것도 요런 식으로 개념도가 나와 있고, 한전기술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소듐 냉각 고속로 SFR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다시 차트를 보면 좀 이해가 가죠. 니네가 왜 이렇게까지 올랐는지 알겠어. 이게 좀 이해가 가죠. 일단은 한전 기술을 한번 봐볼까요? 자, 이 친구가 아까 반디라는 그 미니 원전을 들고 있었죠. 자, 일단 뭐 최근에 한미정상회담 이전에도 반응을 했었는데 쭉 잘 오르다가 지금 요렇게까지 오른 게 이제는 다 납득이 가죠. 아크리액터 같은 게 있었어 니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전 기술이 오르면 당연히 미니 원전의 설비나 유지 보수도 한전 KPS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당연히 오르죠. 오르고 그다음에 한전 산업이 한전 KPS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레벨의 하위 호환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친구들도 많이 오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올라요?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이 친구들이 조금 쥐고 있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을 좀 쥐고 있는 애들이 있어서 섹터의 흐름과 정반대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도 뭐 계획한 바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런 이슈인 것 같다. 어떤 말 하는지 다들 아시죠? 좀 그런 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전력은 약하죠. 근데 제가 이거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말씀드리고 영상 올렸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얘네가 왜 이렇게 더뎌? 지금 이 네로라는 얘네들 있잖아요. 뭐 기술, KPS 막 이런 거 다 한국전력 얘네 자회사잖아. 지분도 많이 갖고 있어. 그리고 한전도 아까 한국원자력연구원도 말씀드렸고 얘네가 대장인데 왜 그래?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얘는 되게 무거운 게 이게 갈 때 가더라도 털면서 가야 됩니다. 이게 여정이 험난할 거라고 생각해요. 쉽진 않을 겁니다. 개인 매수 비중이 그동안 쌓여있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서글픈데 개인 투자자를 쉽게 돈 벌게 해주는 그런 시장은 없어요. 없는데
얘가 지금 너무 섹터가 좋다 보니까 지금 멱살 잡고 어거지로 올리고는 있는데 털긴 털어야 됩니다. 이게 개인 매수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는 그러한 여정을 좀 걷고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거고, 야, 두산중공업은 뭐야? 얘는 정말 미친 것처럼 올랐잖아. 얘는 한미 정상회담이 딱 있고 나서 미친 듯이 올랐죠. 뭐 요렇게 오르고 빠지고 난리인데, 얘네는 왜 유독 이렇게 심해? 이게 24,000원, 25,000원이면 여기가 더블라인이거든요. 거의 지금 트리플까지 갈 뻔 했다가 좀 요렇게 주저앉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얘네는 또 어떤 이슈가 있어. 얘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요걸 보여드리면 한 번에 아실 것 같아요. 자, 두산중공업이 미니 원전에 TSMC를 노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를 호령하겠다. TSMC.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미니 원전에서 엄청나게 포부를 크게 갖고 있고 선점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니 원전 개발사랑 제조사 현황을 보면요, 개발사는 많아요. 아까 지도에서도 보여드렸죠. 엄청나게 사람들이 뭔가 국가들이 많잖아, 회사들이. 근데 지금 제조사에서 실제 제조로 돌입한 게 세계에 2군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두산중공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력도 제가 두산중공업은 원전 관련해서 화려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미국의 한 회사랑 BWXT라는 회사 하나랑 두산중공업이랑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선점적인 위치를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빠졌었잖아요, 주가도. 그러니까 여기 그냥 기름을 부은 거죠. 그래서 미니 원전 관련돼서 두산중공업이 엄청난 포텐을 자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그 원전 섹터가 왜 이렇게까지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쉽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미니 원전에 계속해서 집중을 했었으면 지금쯤 어떠한 대한민국이 펼쳐졌을 것인가 라는 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네,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나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인사이트로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건강하시고 현투하세요.